졸리면 자요. 옆에 있어줄게요. 어머, 메시지 하나 보내면서도 뭘 그렇게 달달하게 웃고 있어요? 오늘 남자친구가 데리러 와요? 아, 죄송해요. 참, 선배한테 상담받으러 온 에릭님 사건은 맡기로 했어요? 엄청 빠르네요. 심각한 일도 아닌데 의뢰를 맡기다니. 일부러 선배를 보려고 온 게 아닐까요? 아무래도 우리 선배가 엄청 유명해졌나 봐요. 근데 뭐요? 에? 좀 이상한데요? 퇴근 시간이다. 오늘 즐거운 데이트 하세요. 네, 알겠어요. 내일 봐요, 선배. 괜찮아요. 저도 방금 도착한걸요. 제가 데리러 와서 불편하신가요? 피곤하지 않아요. 당신과 오래 같이 있고 싶어서 데리러 온 거니까요. 일단 식사부터 하죠. 확실하진 않지만 아우지르가 당신에게 미행이 붙은 것 같다네요. 변호사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착각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전을 위해 일단 집을 점검해 보는 게 좋겠네요. 정말 미행이 붙었다면 집 근처에도 흔적을 남겼을 겁니다. 도청기예요. 처리하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래요. 하지만 그 전에 도청기를 점검해보죠. 단서가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아우지르, 뭘 좀 알아냈나요? 도청기에 남아있는 전력을 보니 오늘 아침에 설치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죄송해요. 뭘 좀 생각하느라. 근데 왜 불렀어요? 아, 단서를 발견해서 조사하라고 보냈어요. 네. 뭘 걱정하는지 알아요. 하지만 이 일은 제게 맡겨주시겠어요? 대놓고 조사하는 게 아니니 위험하진 않을 거예요. 게다가 아우지르가 도와주잖아요. 뭔가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바로 경찰에 맡기고 손 뗄게요. 제가 걱정돼서 말리는 거 알지만 저도 당신처럼 당신을 지키고 싶고 당신을 위해 뭐라도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이 사건을 해결하길 기다릴 수는 없어요. 전 제가 해야 할 일을 해야만 돼요. 그리고 저보다는 당신이 더 위험하잖아요. 누군가가 당신 집에 잠입했어요. 이곳이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죠. 당분간 다른 곳에서 지내는 게 좋겠네요. 안 돼요. 호텔은 공개된 장소라 상대가 접근하기 쉬워요.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는 건 어때요? 걱정되는 건 알지만 지금은 비상식이잖아요. 저와 함께 있어야 상대가 긴장할 거예요. 그리고 제 사심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런 때 당신을 밖에 둘 수는 없어요. 그러니 거절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약속할게요. 제 침실 옆에 있는 손님방을 쓰실래요? 도청기 때문에 아직도 걱정되세요?
괜한 생각 마세요. 근데 업무 쪽으로 생각해보는 건 좋은 방향 같아요. 요새 사건 처리하면서 이상한 사람이나 일은 없었나요? 친구한테요? 그 의뢰인의 이름이 뭐죠? 생김새는요?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내진 않던가요? 의심하는 건 아닌데 요새 당신과 가장 많이 접촉한 사람이니 조사해보는 게 좋겠어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시간이 늦었으니 이만 잘까요? 왜 그러세요? 당신도요. 뭘 좀 알아냈나요? 저택에서는 도청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감시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변호사님 집에서 찾아낸 이 도청기는 조사해 봤는데 7년 전 도련님 댁에 설치됐던 그 모델과 같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런 짓이라니. 교회는 조금도 발전이 없네. 도련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제 아버지가 아직 스월터에 계시는지 알아봐줘요. 공적 전하께서 미림시에 오셨다고 의심하시는 건가요?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뭔가 소식이 있으면 바로 알려줘요. 네, 도련님. 이 일을 변호사님께 알리실 겁니까? 전에 과거의 일을 변호사님께 알리고 싶다고 하셨죠. 어쩌면 이 일이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하고 싶긴 한데 이런 상황은... 상황을 파악하고 위험을 제거한 후에 이야기하죠. 괜한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세요. 놀라지 마세요. 저예요. 악몽을 꾸셨나요?
말씀하세요. 미안해요.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모든 걸 말해드릴게요. 따뜻한 우유 한 잔 가지고 올게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 잠깐만 있을게요. 잘 자요. 당신 벌써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서 죄송해요. 최대한 빨리 상황을 밝혀낼게요. 알아봤나요? 공작 전하께서는 스월터에 계시지 않습니다. 정확히 언제 떠나셨는지는 모르겠고 이틀 전 의회에 마지막으로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에 스월터를 떠났을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교회 쪽은요? 교회 쪽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미림씨 어디에 계신지 알아냈죠. 아우지르. 네. 공작 전하께서는 반 시간 전 머무는 호텔을 떠나 상업지구 근처에 있는 카페로 가셨습니다. 상업지구 근처 카페라고요. 네. 테미스 변호사 사무소 밑에 있는 카페입니다. 공작 전하께선 변호사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아버지와 연락했나요? 아닙니다. 공작 전하께서는 비밀리에 오셨습니다. 저와 마주치길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알겠어요. 도청기를 설치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 좀 알아냈나요? 그건 아직입니다. 꽤 신중한 놈들이라 도청기 외에 다른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일상생활을 방해한 것만으로도 이미 선을 넘은 거죠. 계속 알아보세요. 필요하다면 힘을 써도 좋아요. 다시는 미림시에서 그들의 소식을 듣고 싶지 않군요.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너무 일찍 왔죠. 변호사님? 변호사님, 고민이 있어 보이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안 돼요. 엘버트, 오랜만이구나. 오랜만이에요, 아버지.
왜 멋대로 그녀를 불러냈죠? 아버지 신분이라면 미림시에서 문제가 생겨도 쉽게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그녀를 끌어들인 거죠? 넌 이건 귀족의 예절에 맞지도 않고 저희를 무시하는 행동 아닌가요? 미안하구나, 엘버트. 다른 뜻은 없었단다. 여기 나타나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심스러워요. 엘버트. 다른 사람 뒤를 캐려면 아버지 뒤부터 깔끔하게 처리하셨어야죠. 죄송해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네요.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나중에 이야기해도 될까요? 자나요? 오늘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아버지가 직접 당신을 만날 줄은 몰랐어요. 좀 더 조심하실 줄 알았는데.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제 아버지가 스월터의 귀족인 건 알고 계셨죠? 사실 아버지는 군인이기도 해요. 스월터 군대에서 발언권이 제법 센 실세시죠. 그런 신분과 지위가 있는 사람은 질투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에요. 아버지와 관련된 사람은 모두 감시를 받게 돼요. 네. 미림시에 막 왔을 때 미행이 꽤 붙었어요. 하지만 방법을 써서 그들을 쫓아냈죠. 네. 그자들은 우리의 관계를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당신을 만났다는 것도요. 그래서 당신도 끌어들인 거죠. 그날 당신 집에서 찾아낸 도청기는 예전에 제가 머물던 곳에 설치되었던 것과 비슷해요. 네. 그는 제 아버지가 은밀히 미림시에 와서 당신에게 접근했다는 걸 알아냈거든요. 그건 신분을 밝힌 것과는 상관없어요. 전 당신과 사귄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숨기려 한 적 없거든요. 전 당신이 저희 가문의 분쟁에 휩쓸릴까봐 두려워요. 당신이 항상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제 아버지 때문에 미행과 도청을 당하게 둘 수는 없어요. 미안해요. 일부러 숨긴 건 아니었는데
걱정을 끼쳤네요. 방금 저도 당신에게 신뢰를 범했어요. 전 그럴게요. 늦었네요. 일찍 쉬고 내일 봐요. 왜 그러세요? 가지 말까요? 얼마든지요. 제게 기대서 눈 좀 붙이세요. 네. 졸리면 자요. 옆에 있어 줄게요. 편하게 누우실래요? 그래요. 굿모닝. 저 때문에 놀랐나요? 뭘 생각하고 있었나요? 네. 당신은요? 네. 아우지르하고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아침 미행하는 사람들이 집까지 왔더라고요.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말씀 못 드렸네요. 괜찮아요. 우리 집에서 당신이 자리를 피해야 할 상황은 없을 거예요. 아래층으로 같이 내려가요. 창가에서 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미림시에 주재한 스월터 대사관 대사예요. 저 사람은 제 아버지의 근위병이었어요. 충성심이 가득하죠. 네, 이런 이야기는 좀 생소하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혹시 불편하신가요? 당신과 귀족의 생활을 영원히 분리시킬 거예요.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죠? 환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알겠어요. 전화 좀 받고 올게요. 또 만났네요, 변호사님. 괜찮아요. 편하게 대해줘요. 그러고 보니 내 소개를 안 했네요. 이거 실례했군요. 난 에릭 서먼드, 아스코대 하스프랑이라고 합니다. 스월터 사람들은 날 하스프랑 공작이라고 부르죠. 만나서 영광입니다. 그러고 보니 엘버트의 전체 이름은 모르겠군요. 그가 스월터에서 어떤 신분인지도요. 그 아이는 공작자기를 물려받을 법정 후계자예요. 전체 이름은 빌헬름 리차드 알버트 대 하스프랑이죠. 엘버트라는 이름에는 나와 내 아내의 기대와 축복이 담겨 있어요. 이 이름으로 부르는 건 내 고집이기도 하죠. 공작 전하, 아무래도 괜찮으니까 여기서 말하게. 대사관으로 숙소를 옮기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게 더 안전합니다. 괜찮네. 대사관을 동원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들이 선을 넘었어. 아주 불쾌하군. 자넨 엘버트와 변호사님의 신변을 지키는 데만 나서주게. 그자들은 아우지르가 처리할 테니 놔두고. 빌헬름 전하의 저택은 미림시 관할이라 스월터 군인은 진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경호업체 두 분의 경호를 의뢰했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그래, 계속 힘써주게. 이 저택은 절대로 안전해야 하네. 네. 그런데 전하와 아우지르 대장만으로 그들을 처리하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요? 제가 됐네. 대사관에서 개입하면 이 일은 외교 문제로 비화돼. 부탁한 일이나 잘 처리해주게. 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공작 전하. 변호사님, 나 때문에 불편을 겪게 해서 미안해요. 어떻게든 일상을 되돌려주겠다고 약속하죠. 그래요? 그 아이가 계속 숨길 줄 알았는데. 엘버트가 스월터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도 말했나요? 12년 전 엘버트의 생일 연회에서 벌어진 암살 사건은 모르겠군요. 네, 아주 오래 준비했던 암살이었죠. 그때 자객이 7, 8명쯤 있었고 홀에는 나와 엘버트뿐이었어요. 그렇지, 아우지르? 아닙니다. 그때 전하의 근위병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자가 자객과 한패라. 최악이었죠. 생각났네. 그 배신자는 선물로 위장한 흉기로 엘버트를 노렸지. 변호사님, 엘버트는 스월터에서 그렇게 지냈어요. 험난한 시간이었죠. 그 아이 곁에 있으면 그런 일을 또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그 아이와 함께 할 건가요?
무슨 이야기 중이셨어요? 별건 아니고 네 과거 이야기를 좀 했단다. 왜 아직도 여기 계신 거죠? 이 일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아버지? 아우지르, 우린 이만 가세. 네, 그럼 변호사님, 나중에 다시 봐요. 방금 무슨 이야기 들으셨어요? 뭔가 저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나 보군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까봐 묻지 않는 건가요? 혹시 두 사람이 12년 전 에델백작의 암살 사건에 대해 말했나요? 아니요. 그들의 첫 번째 암살 타깃은 제가 아니었어요. 네. 그때 일을 듣고 싶나요? 힘들지 않아요. 언젠간 당신도 알아야 할 일이니까요. 다른 곳에서 듣는 것보다 제가 직접 이야기하는 게 낫겠죠. 지금 듣고 싶지 않다면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네. 그럼 정원으로 가서 이야기해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 어머니의 죽음으로 제 아버지는 술에 취해 지내셨어요. 그러다 마음을 다잡고 차츰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셨어요. 제 아버지는 술을 끊고 자신의 권한 안에서 새로운 정책을 펼치셨죠. 전 아버지와 가치관이 안 맞지만 그 부분에서만큼은 의견이 일치했어요.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면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마련이죠. 스월터의 보수파 귀족들은 제 아버지를 점점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들은 제 아버지에게 보복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12년) 전 제 아버지는 생일 연회를 열어주시겠다며 대학교에 있던 절 집으로 부르셨어요. 연회 당일 복도에서 제 아버지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에델백작과 마주쳤죠. 그는 보수파 귀족의 대표적인 인사였는데 제 아버지의 근위병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사생아가 또 와서 얼쩡거리네. 백작전하, 말씀을 삼가십시오. 저런 놈한테 뭘 그렇게 예의를 차리나? 좋을 대로 해. 다만 나와 한 약속은 잊지 말게. 그럴 일 없습니다, 전하. 그러길 바라네. 두 사람은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에델백작은 여전히 아나무인이었고요. 그 근위병은 흥미로웠어요. 스월터 전통에 따르면 근위병은 자신이 모시는 대상 외에 다른 귀족과 가까이 지낼 수 없어요. 그는 표정이나 몸짓에서 절 경계하는 느낌이 역력했어요. 그때 전 범주 심리학을 막 접해서 실제로 검증해 본 적이 없었죠. 이론을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했어요. 네, 범주 심리학의 관점으로 보면 에델백작과 근위병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다분했거든요. 제가 알아낸 걸 제 아버지와 근위대 대장인 아우지르에게 알렸어요. 네, 그는 예전에 제 아버지의 안전을 책임지는 근위대 대장이었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전 조금도 다치지 않았으니까요. 당신. 그럼 그만 이야기할게요. 알겠어요. 그 후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연회에 참석했어요. 물론 데뷔했죠. 하지만 그런 일은 제 연구 범위가 아니라서 별 생각 없었어요. 연회가 시작된 후 전 에델백작과 그 근위병을 계속 주시했어요. 그들 덕분에 무료했던 연회가 재미있어졌죠. 연회가 막바지에 이르자 에델백작은 제 아버지를 홀로 불러냈어요. 그들을 코앞에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세라 저도 따라갔죠. 에델, 뭘 하려는 게요? 새로운 정책을 뒤엎으려는 겁니다. 공작 전하, 우리가 손 놓고 있을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이제 끝낼 때가 됐군요. 처치! 긴장 푸세요. 저와 아버진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우지르가 일찌감치 연회장의 병사들을 매복시켜놓고 에델이 움직이길 기다렸던 거죠. 에델이 움직이자 아우지르는 근위병을 이끌고 창문으로 진입해 상황을 종료시켰어요. 저와 제 아버지는 근위병들의 호위를 받으며 현장을 빠져나가려 했죠. 전 참지 못하고 바닥에 제압된 에델백작과 그 근위병을 쳐다봤어요. 그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는 얼빠진 얼굴이었어요. 네? 아니요. 사이좋은 부자는 아니지만 제 아버진 후계자인 제 안전을 각별히 챙기셨죠. 절 위험에 빠지게 둘 뿐이 아니세요. 아버지가 홀에 들어오라고 허락하셨을 때 전 그들이 실패할 거라고 직감했어요. 그렇다고 새로운 경험을 쌓는데 방해가 되진 않았어요. 사소한 단서로 사람의 심리를 추측해 잠재적인 범죄를 정확히 예측한다. 그건 당시에 저한테는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점이나 초자연적인 체험과는 달라요. 그건 과학에 기반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린 거예요.
범죄 심리학은 잠재적인 범죄자에게 위협을 줄 수 있어요. 교회의 교리 같은 거죠. 오래전부터 심리학에 관심이 많았지만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제대로 배워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 마세요. 전 저희가 최적의 타이밍에 만났다고 생각하니까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하루면 처리할 수 있을 텐데. 여기가 미림시라서 스월터에서 쓰던 방법을 쓸 수 없는 상황인가 봐요. 걱정 마세요. 경호업체에 지원을 요청했으니 곧 소식이 올 거예요. 이제 전 1시간 정도 환자를 원격으로 진료해야 해요. 혼자 계셔도... 네, 그럼 전 가볼게요. 이따 봐요. 걱정 많았죠. 다행히 일은 잘 처리됐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자유롭게 지내도 돼요. 별거 아니니 마음 쓰지 말아요. 엘버트는요? 잘 됐군요. 엘버트가 없는 틈에 정원에서 이야기를 나눠도 될까요? 변호사님, 저번에 내가 했던 질문을 기억하나요? 지금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행동이요? 내 친구 말대로 변호사님은 참 매력적인 사람이군요. 그건 다음에 만나면 알려줄게요. 아쉬움이 있어야 다음 만남이 더 기대되는 법이니까요. 네, 오늘 떠날 겁니다. 여기 와서 얻은 게 꽤 많았어요. 엘버트가 참 많이 변했네요. 나한테 여전히 냉정하지만 스월터에 있을 때보다 감정이 훨씬 풍부해졌어요. 맞아요. 엘버트를 잘 알고 있군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마음까지도요. 아우지르가 미림시에서는 손 아랫사람을 처음 만날 때 선물을 준비해야 한다더군요. 그래서 소소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엘버트와 관련된 거예요. 풀어봐요. 네, 외국에서 돌아올 때 선물로 사다 준 병원놀이 세트예요. 관심 없을 줄 알았는데 어찌나 재미있게 갖고 놀던지 사진 찍히는 줄도 모르더라고요. 맞아요. 스몰터에선 흔한 종이지요. 엘버트는 어릴 때부터 흰 올빼미를 좋아했어요. 아니라고는 못하지만 대신 작은 비밀을 알려주죠. 엘버트는 이 사진의 존재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조만간 엘버트와 함께 봐봐요. 분명 뭔가 재미있는 기억을 떠올릴 테니까요. 변호사님, 이만 가봐야겠어요. 네, 일하는데 방해하긴 싫군요. 걱정 말아요. 나와 엘버트는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지냈어요. 들어오세요. 알아요. 다치셨다고요? 고육책을 쓰시느라 일 처리가 오래 걸렸던 거군요. 제 아버지 같은 신분의 사람이 외국에서 교회로 인해 다쳤다는 사실이 전해지면 스월터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이 지경이 됐으니 상대는 더 이상 경거망동하지 못하겠죠. 저희에게 붙인 수하들도 철수시켜야 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일부러 다치신 거예요. 아버지다운 방식을 쓰셨네요. 왜 그러세요? 이런 방법을 쓰는 게 무섭나요? 당신이 제 전부를 알게 될까 두려웠어요. 제 과거는 어두워서 저조차도 도망치고 싶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모르는 게 더 좋을 줄 알았어요. 알려야 한다 해도 때와 장소를 신중히 골라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건 다 핑계고 사실은 두려웠어요. 당신이 제 과거를 알게 되면
잊지 않을게요. 고마워요.